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 청약 사이트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고 이용자는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0.8%, 지방은 마이너스 1%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감정원은 2020년 주택시장은 2019년 저금리로 인한 국지적 가격 상승에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이 대형 건설사 3사 대표들에 대해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경쟁 과정에서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내세워 광고 공정화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입니다. 오는 2월부터 청약 신청을 할 때는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이 청약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나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대원의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가 입력 오류로 인해서 당첨이 취소된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아래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단하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유익한 시간 함께 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특별히 이분 모셨습니다. 예성필가의 이효종 부장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다들 만나시면 부동산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죠. 대책들이 수차례 쏟아지면서 정말 혼란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시장 상황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또 냈는데 좀 엉터리 같다라고 제목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엉터리 같은가? 그리고 이때까지 한 2번 정도의 폭등 시기가 있었는데 3번째 혹시 폭등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헛발질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16 대책의 핵심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선은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를 못하게끔 9억, 15억 구간을 정해놓고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약간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대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의 어떤 이제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 1거주 2주택도 허용을 또 안 하기로 했죠. 또 보유세도 강화하기로 했고 종부세 폭탄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일찌감치부터 했던 상황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서울시 권역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여러 이제 주요 거점들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금 출처도 이제 전수 분석, 그러니까 전체 자금, 부동산을 매수할 때 3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자금이 유용됐느냐, 그거를 다 서류를 통해서 심사를 했었는데 이제 전수 분석이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청약을 받더라도 이제 분양을 함부로가 아니라 이제 분양 시장이 더욱 더 이제 경쟁을 띄게끔 만드는 청약 규제도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7일부터 해서
23일, 2020년 1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줄줄이 고강도 대책이 이제 적용될 것 같은 적용되겠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부동산의 이제 급등을 이끌었던 그 수요와 앞으로의 부동산의 어떤 상승을 혹은 하락을 이끌 만한 그 수요 대기층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이 규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규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억 원 이상 아파트 보유를 한 사람의 대상으로 밖에서 혹시나 아파트는 서울에 9억 이상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고 이제 좀 나는 좀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 해서 서울 외곽 쪽으로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당신 9억 넘는 아파트 가지고 있으니까 밖에서 전세 살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전세 대출 연장 못 해드립니다라고 회수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1주택자의 서울 내 갭 투자를 아예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9억 원 이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서울 내에 지금 평균 중위 가격이 9억이 육박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전체에 서울 외곽 빼고는 거의 전체가 다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15억 이상 전면 대출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무주택자가 15억 이상 주택을 대출을 통해서 살 수 없게끔 무주택자의 대출을 아예 금지를 한 상황이 됐고요.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어떤 기업이 서울 내 주택 공급에 메리트가 없도록 공급을 더 제한을 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무주택자가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살 수 없게 혹은 9억 이상 주택을 사더라도 대출의 어떤 압박감을 받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새 집을 청약을 하기도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청약이 들어가는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청약이 가능하도록 됐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돌변을 했죠. 오늘부터 취소야. 내일부터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청약이 가능해라고 통보식으로 이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방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뭐 서울에 한번 나도 내 집 한번 마련해 보겠다 해서 전세살이를 1년 가까이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1년 가까이 전세 살았던 게 다 무효가 돼버리고 1년 더 살아야만 청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급을 막아놨으니까 이제 10년 이상 서울 안에 가지고 있던 고가주택이건 저가주택이건 상관없이 10년 이상만 보유를 했다 그러면 2주택자에 한해서 이상에 한해서 양도세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매수세를 잠궈놨는데 이 매수세가 어쨌든 당분간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급을 제한을 해놨는데 이런 매수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뭐 길을 터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주택 매도할 때 양도세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해야겠다라는 정책도 같이 병행을 해서 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규제는 이미 다주택자, 그러니까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이게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아직도 내 집이 없구나. 그리고 집이 한 채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시점에서 보니까 한 채를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규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2019년 이전에 2018년 말에 이 다주택자 임대사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미 그 사람들한테는 이번 규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왜? 이제 12월 말일자로 2018년 12월 31일자 그러니까 9.13 대책 골자가 말일자까지 2018년 말일까지 장기 주택 임대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임대 사업에 신청을 한 집도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종부세나 재산세를 피해갈 수 없게끔 혜택을 전면 다 축소를 시켰죠. 그 전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9.13 대책 발표 전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적용을 해놨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이 사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9.13 대책 되고 나니까 집값이 너무 급등을 했죠.
갑자기 그 혜택 내년부터 없을 거니까 신청하고 너희가 다주택을 운영하고 싶으면 그리고 혜택을 받고 싶으면 12월 31일까지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해라라고 얘기를 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축주택 취득세도 감면해줬고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전액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없죠. 10년 동안 내가 주택임대사업을 신청하고 어떤 집을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집을 임대사업으로 이제 등록을 해놨다 그러면 10년 뒤에 양도세 한 푼 안 내고 팔고 싶지 그 전에 받았던 혜택 토해내가지고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양도세 전액 면제를 해준다 그러니 모든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다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에 맞춰서 보유세도 절감을 해주죠. 중부세도 합산 배제해주고 이제 재산세도 절감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주택 임대 사업자 그것도 준공공 장기 임대 주택 8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그 신청을 한 다주택자들한테 이런 절세 혜택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다 몰아서 줘놓고 그다음에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1216 대책은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금지책으로서 앞으로 그 수요층이 집을 더 매수를 못하게끔 이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미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했죠, 항상. 실제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이끄는 다주택 보유 세력, 그 세력들에 대한 혜택은 이미 다 제공이 돼 있는 상황에서 1216 대책의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이나 더 유지가 될지는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제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고 아이들 뭐 미래도 생각해서 학군이라든가 업무지구라든가 이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매수할 집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어쩌다 나온 매물이 있는데 그 집을 사려고 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딱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1월 13일 기준으로 이제 KB에서 공개한 전세 가격 변동 사항인데 그렇게 집값을 잡았다, 뭐 전세가도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강남구의 일주일 동안 전세 가격 상승률이 0.21%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변의 서초구도 올라갔고요. 송파 다 이제 0.1%에서 많게는 0.2%까지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한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양천구, 목동, 불호구, 강서구까지도 올라갔고 마포, 용산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주요 거점에 대해서는 전세가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현상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실거주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군 그리고 업무지구 근처를 따라서 실수요층이 움직이게 되는데 매물이 없거니와 매물이 있다고 해도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수요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정책 두 번의 급등세가 있었던 두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이 세 번째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잡힐지 과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처음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 6.19 대책이죠. 말 그대로 조정 대상 지역, LTV, DTI, 은행권 대출 강화했고 재건축 규제 강화해서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잡겠다는 플랜을 발표를 합니다. 전부 다 잡겠다고 했죠. 그럼에도 미미한 상승세가 일어나니까 8.2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8.2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했고 양도세와 금융규제를 더 추가로 강화를 했는데 굉장히 강한 이제 규제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DTI까지 10월 24일 날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정부에서 굉장히 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는데 하나 추가로 적어 놓을게요. 12월 13일 날 어떤 완화책을 또 같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급등세 이전이에요.
완화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는 공급책을 계속 제한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계속해서 기조를 이어갈 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택을 대신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처음으로 발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임대사업 활성화해도 됩니다. 어떤 규제 우리가 다 풀어주고요. 임대사업 다주택 많이 운영하셔도 무방하게끔 저희가 혜택 다 드릴게요. 절세 혜택 드릴게요 하니까 갑자기 수요자들이 여기서 굉장히 몰려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급등세가 한번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수그러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다주택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소수의 사람들이 뒤늦게 발을 들이다 보니까 또 서서히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니까 또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9.13 대책입니다. 9.13 대책은 크게 얘기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 또 생각한 거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등록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절세 혜택 없고 너희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거야라고 하니까 이 전에 또 수요층이 이 나머지 미미하게 움직였던 수요층이 갑자기 또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31일 전에 나도 다주택 운영하면서 양도세 한 푼도 안 내고 보유세도 안 내고 운영을 해야지. 그래서 또 폭등을 하죠. 그 이후에 집값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잠잠한데 왜 그럼 발표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금융대책을 발표해서 또 추가적인 금융대책을 발표해서 무주택이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을 아예 그냥 잠궈버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국엔 이 수요층 이제는 집 가질 다주택을 운영할 만한 사람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와중에 집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집이 없고 집을 한 채가 있다고 해도 부동산으로 좀 더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움직임을 애초에 원천 차단시켜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매수가 불가능해진 수요층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전세대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세대출을 통해서 어떻게든 업무지구나 학군 주변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세를 들어서라도 그쪽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곳이 과연 업무지구와 학군이 둘 다 만족하는 지역이 서울 시내에 어디가 있을까요? 딱 한 군데 있죠. 강남입니다. 강남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무지하게 몰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강남에 혹시나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 학군이면 학군, 업무지구면 업무지구, 뭐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마포라든지 그런 쪽으로 강남에 진입하지 못한 전세 수요가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쪽도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와중에 재건축은 완전히 그냥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보유세는 강화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한 1억, 2, 3억씩 호가를 낮춰가지고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그럴 때 항상 그 집을 노리는 사람들은 현금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더 내려갈까? 좀만 더 타이밍을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를 것 같으면 그때 사자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타이밍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합을 해보자면은 전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집을 이제 좀 마련을 해서 나도 부동산 덕을 좀 보자고 하는 수요층은 강남권에 아예 들어올 수도 없고요.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살이도 도저히 싫다 했을 때는 내가 대출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의 지역으로 실수요층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제 망언이 하나 나왔죠. 매매 허가지를 검토하겠다. 그거는 청와대 정무수석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좀 파장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모든 사항을 집중을 이제 해보자면은 결국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빼가지고 서울로 이제 들어오게끔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9억 이하 대출이 가능한 9억 이하의 실거주할 만한 업무지구랑 가깝고 학군이 좋은 쪽 아파트의 매수세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엔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주변 지역 9억 이하 주택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고 그 매수세, 경쟁자들이 상승, 매매가 상승을 당연히 유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 경쟁이 붙겠죠.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해서 실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형상이 돼버릴 거예요. 만약에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붙었다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현금 부자들은 갭 투자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갭 투자 수요가 몰리겠죠. 또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나는 여력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서울 전 지역의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부동산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꼭 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에 수요층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전체 주거 시장의 매매가를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의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 이런 시장 상황 분석하고 왔습니다. 12.16 대책 등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요. 자, 집값 상승, 전세값 상승 모두 지금 유도가 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만약에 주택매매 허가제가 도입되면은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 전략 저희가 정보 체크 시간에 마련을 해놨는데요. 한 가지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호종 부장님과 오늘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인데요. 1호선 광운대역 역세권에서 오늘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보시죠.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북 지역도 요즘 들썩이고 있죠. 그리고 강북이 아니더라도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정말 많은 분들이 눈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GTX C노선, 광역철도 노선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C노선의 삼성 위쪽으로 청량리 그 다음 역인 광운대역 개발지 바로 월계동입니다. 입지만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굉장히 좀 초라하다 못해 주목을 굉장히 못 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딱 하나 지금 현재 주목받는 그 이슈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 뒤에 미성 미룡 3호라는 그 재개발 재건축이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던 아파트 그 지역 딱 하나밖에 어떤 뉴스거리가 없었는데 이 지역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광운대역이라는 명칭처럼 이 광운대학교가 있고 바로 인근에 인덕대학교라는 이제 대학교가 또 하나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대학이 이제 어쨌든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편으로는 북서울 꿈의숲. 꿈의숲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숲 다음으로 큰 어떤 그린 공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주변 장이 뉴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장이 뉴타운이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를 서울 북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 광운대 역사가 자리를 크게 이제 물류부지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중랑천이고 동부간선도로 옆에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한번 지켜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차 말씀드렸던 GTX 노선의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기다려 보실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말에 극적으로 예비 타당성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착공이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2027년 완공까지 이제 한 7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광운대역에서 삼성까지 이동할 때 차로는 한 40분 정도 그리고 철도를 이용하신다 해도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GTX C노선이 완전 이제 개통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거의 이제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지구랑 굉장히 가까운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점을 좀 많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GTX C노선이 들어오는 것만 호재냐? 아닙니다. 그 광운대역이 있는데 광운대 역사를 통째로 뒤집어서 개발 사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맹점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창동이 있고 청량리가 있는데 두 구간 사이에 광운대역이 굳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동과 광운대 사이의 거리는 얼마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천과 인덕원의 거리 이하입니다. 더 짧은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동에서 광운대까지 GTX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시간은 겨우 3분의 남짓한데 굳이 왜 이쪽에 새로운 역사를 세우고 개발 계획을 진행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서울시와 합작해서
이쪽에 어떤 첨단 업무지구를 들여놓겠다라는 구상이 서울시 2030 플랜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역사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호텔과 백화점 문화시설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업무지구, 벤처타운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직접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직주 근접의 환경을 갖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물류부지를 개발해서 최고 49층, 총 3,000세대에 가까운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랜드마크로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북선인데 이 동북선도 북쪽의 수건 사업이었죠.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도중에 월계역이 이제 거쳐가게 되는 이런 큰 입지적인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원구 월계동 예상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3룸 기준으로 매매가가 2억 9천에서 3억 1천만 원 이하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가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지금 서울 내에서 가장 저렴한 투자처 중에 한 군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개발 압력이라든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 중에 하나라고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투자금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광운대 역세권에서 개발 소식에 비해서 아직은 가격이 저렴한 바로 노원구 월계동 3룸 다세대 주택으로 들여다봤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호종 부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이호종 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5.7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고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본부장님께서 많은 분들 최근에 선호하시는 오피스텔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두 지역 어디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바로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투룸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영등포에서 강을 건너게 되면은 바로 용산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 투룸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등포구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이네요. 1호선과 5호선 함께 교차하는 신길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오피스텔은요. 바로 서울 3도심 영등포입니다. 여의도로 출퇴근이 정말 걸어서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가 돼서 일단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지도로 통해서 이번에 이제 영등포 신길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길역입니다. 신길역. 1호선과 5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신길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영등포역까지 도보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에서의 어떠한 이제 전철편은 두 개의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KTX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직장과 가까이 두려는 그러한 20대, 30대 수요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곳은 어떠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여의도를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올림픽대로라든지 이러한 이제 도로망들까지도 쉽게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등포는 굉장히 이러한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영등포역 주변으로 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영화관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1인 가구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꼭 여의도 지금 이제 금융단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단지, 가산구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2호선을 타고 바로 이제 마포 공덕, 그리고 또 지금 마고까지 이러한 대형 업무타운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리고 편리한 교통망으로 쉽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이점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신길역 근처니까 신길 뉴타운 소식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영등포역 역세권 소식도 있잖아요. 개발 호재 동의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곳 개발 호재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서울 안에서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지하철 라인입니다. 지하철. 어느 한 지역에 이 전철이 개통됨으로써 어떠한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자, 이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영등포구는 기존에도 어떠한 이제 그 전철편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곳에 바로 이제 신길역 주변에 이러한 이제 오피스텔이 있다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신안산선 역시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신림선 역시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자, 벌써 두 개의 노선이 영등포를 관통을 하고, 그리고 또 매물지에 또 이렇게 이제 개통이 됨으로써 현재로서는 1호선과 5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추후에는 플러스 알파 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역세권의 그러한 이제 그 기대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은 이미 계획 단계가 아니고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영등포 안에서도 특히 이제 신길동, 이곳이 예전에는 이제 조선족들이라든지 중국인들이 굉장히 거주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외국인 거주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곳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 바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나라 일군 시공사의 어떠한 이제 브랜드가 있는 그 아파트들, 또 대규모의 아파트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곳은 한 구역 이렇게 이제 구역적으로 모여가지고 뉴타운으로 형성이 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신길 뉴타운이죠. 이러한 신길 뉴타운이 이번 오피스텔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일대의 어떠한 부동산들, 뭐 토지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이러한 소형 주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따라간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개발이 됨으로써 지역적으로도 가치가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등포역 주변으로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창작 도시 또는 이제 중소기업 육성으로서 계속해서 기피시설들이 멸실이 되고 새로운 신축의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영등포역이 개발이 된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의 영등포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3억 500에서부터 3억 1,500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전세 임대 예상가를 알아본다 하면은 임대 예상가 전세 시에는 1억 7,500에서부터 2억 8,500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3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월세에 대한 이제 시세를 알아본다 하면은 보증금 3천에서부터 월세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 원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이렇게 이제 일으켜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6,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구 신길동 투룸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고요. 호재와 가격 묶어서 만나봤어요. 자, 이렇게 가격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아보고 싶다,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등포 역세권 개발 소식 좀 한창이고 진행되고 있는 소식들도 있잖아요. 이 지역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영등포 참 우리가 이제 서울 안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수요가 몰린다라든지 그러한 지역들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서울의 3대 도심에 속하는 바로 영등포라는 지역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어떠한 이제 업무단지를 끼고 있는데 이 업무단지를 조금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영등포의 생활권까지, 바로 그 안이 바로 이제 신길동까지 이렇게 이제 그 권역에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임대 수요라든지 그러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고, 그리고 영등포 바로 이제 완벽한 생활 환경입니다. 이곳은 어떠한 이제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곳 투룸 같은 경우에는 소형, 그러니까 1, 2인 가구에게 특화되어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4인 가구라든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족, 그러한 수요도 많지만은 1, 2인 가구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영등포 안에서의 어떠한 이제 종사하고 있는 수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의도에 종사하고 있는 수요, 그리고 또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해서 대학생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작은 면적의 투자를 하시는 게 임대료라든지 또는 공실률 이러한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략자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1, 2인 가구분들께 특화된 투룸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1호선 남영역 그리고 4호선과 6호선 지나는 삼각지역 역세권 사이에서 투룸 구조 오피스텔 역시나 가져오셨는데요. 가격 만나보시죠. 시세는 약 3억 2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용산 중에서도 바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용산이니만큼 역시나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의 이 직장인 수요 또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일단 문배동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한강을 건너서 바로 이제 용산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문배동입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바로 이제 남영역과 그 다음에 삼각지역, 그래서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6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하단에는 용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용산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단에는 바로 이제 서울역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서울 안에서의 어떠한 움직임도 굉장히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방 간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이제 어떠한 이제 수요를 한번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그러한 수요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또는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CGV에 이러한 이제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수요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대기업들의 사옥들이 속속히 지금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죠. 그에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어떠한 이제 수요들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지금 이곳은 이제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생 수요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직장인 수요, 그 다음에 학생 수요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임대를 놔보니까 이태원에 어떠한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제 수요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한 수요도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용산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서울 투자를 할 때 꼭 서울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에 있는 어떠한 이제 투자 수요도 서울에 이제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과연 지방 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 건가? 실제로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외지인들의 이제 비중을 한번 봤더니 그 1위가 바로 용산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순이었었는데, 자, 서울 분들은 서울에 대한 지리를 잘 알고, 그리고 서울에 대한 어떠한 개발 호재들 잘 압니다. 그런데 지방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름이 있는 지역들 또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 그러한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자, 이곳이 이렇게 외지인에 대한 투자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 속에서 이러한 이제 비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 외지인 분들의 거래량이 1위가 용산이라는 건 그 이유가 개발 호재에 있을 텐데요. 호재들 어떤 것 집중해 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시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사업인데, 바로 이제 이곳입니다. 용산 민족공원이죠.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 부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곳에 대한 어떠한 이제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곳을 단순한 대형 공원이 아니라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호재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미국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를 따서 가운데에는 대형 호수를 만들고, 그리고 곳곳에 공원화를 시키고, 그리고 박물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기념비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개발을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올해부터 어떠한 이제 2단계 공사,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이곳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 국민의 소통으로서 조금 접목을 시켜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해당 오피스텔과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용산국제업무 복합지구입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2005년도, 6년도에서부터 사업이 이루어졌죠. 실제로 어떠한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를 통해서 조감도까지 이렇게 설계 의뢰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2008년도 이후 바로 이제 금융위기와 그다음에 어떠한 이제 부동산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2013년도, 14년도에 사업이 무산이 되었죠. 밑그림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어떠한 이제 법적 분쟁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할 수 있는 요소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업무시설과 그 다음에 상업시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주거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 역시 매물지와 굉장히 인접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캠프킨 부지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201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입주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보다 건폐율과 그 다음에 용적률을 더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그 립봉기 힐스를 따라해서 이곳에 대표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철도에 대한 부분까지 있습니다. 바로 서울역과 용산역, GTX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지하화되는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철도 노선뿐, 그리고 또 공원, 이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호재를 비롯해서요, 용산 민족공원도 바로 가까이에 붙어 있다고 하고요. 용산 지역 안에서도 활성화가 된 곳이 문배동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궁금해요. 투룸 오피스텔 지금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시세로는 3억 2천에서부터 4억 2천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예상가로는 1억 8천에서부터 2억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4천에서부터 1억 5천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0에서 12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안고 실제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9,500에서부터 1억 3,800만 원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오피스텔 투자 생각만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구체적인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용산 지역은 정말 많은 분들, 외지인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관심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전략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일단은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역, 서울역, 중구, 대학가 이러한 그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그리고 주변에 대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대형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철도가 생기고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 3대 도시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 위치를 하고 있다면은, 자, 용산구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마다 도심지별로 어떠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러한 파급력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심의 중심 그리고 개발의 중심에 있는 용산구 문배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까지 들여다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무료 세미나 소식까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라고 하고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무료 상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같은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 본부장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 남아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